안녕하세요. 장고로 사용자 관리 만들기 5번째 시간입니다. 회원 정보 변경 그리고 메뉴 접근할 때 로그인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서 사용자 관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돌아보면 초화면에서 레지스터를 누르면 회원 가입으로 가게 되고요. 회원 가입에는 멤버 레지스트를 호출하면 멤버 레지스터 HTML을 렌더해서 보여줬고요. 이 화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멤버 인서트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것은 바로 정보 변경입니다. 그래서 유사하죠.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보시면 아이디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만이죠. 변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 정도를 변경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에디트로 멤버 에디트 HTML 템플릿을 호출해서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멤버 업데이트로 가는 것을 제가 만들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로그인, 여기서 이제 회원의 로그인이라든지 로그아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 회원 정보 변경과 접근 관리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 수정, 정보 수정을 누르면 회원 정보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드라는 메뉴에 로그인을 안 한 경우에는 이 보드를 클릭하면 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요 정도까지만 제가 진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소스 위치는 이제 아시죠? 글로벌 인텔리전스 케어에서 이미의 COP에 가셔서 데이터 랩에 있는 7번 요 장고 게시판을 여기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받아서 풀려져 있는 상태, 지난 시간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상 환경을 띄웁니다. 그리고 장고 소스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띄우겠습니다. 파이참을 띄워서 에디팅을 할 준비를 하고요. 여기는 n이 빠졌군요.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사이트는 지금 로컬이기 때문에 8000번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제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멤버 에디트 함수와 에디트 HTML 그리고 업데이트죠. 그 멤버 에디트라는 함수에서는 바로 이 정보를 읽어와서 뿌려주기 위해서 이 이름과 ID, 이름, 이메일을 읽어드려야 되고요. 그것을 렌더, 멤버 에디트 HTML 렌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멤버 뷰스를 읽습니다. 읽고요. 제가 이것은 AJAX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요. 에디트에서 멤버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세션 변수들은 멤버 번호를 읽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셋을 읽게 되겠죠.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밑에 보셨던 요것이죠.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것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get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는 달라지는 것은 바로 멤버 넘버로만 읽게 됩니다. 이꼬르 바로 이 멤버 넘버 조건에 맞는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때 이건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else 처리는 지우고요. 여기 돌려줄 때 우리가 컨텍스트에다 데이터를 담습니다. 뭘 담냐면 여기서 세 가지를 담으면 되겠죠. id 이렇게 담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이 레코드셋에 돌아온 여기 점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만들어야죠. name id가 있고 name 그리고 이메일이죠. 이렇게 변경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했듯이 플래그가 0인 경우에 정상이고요. 멤버를 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렌더 펑션, 렌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렌더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선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컨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안에는 이런 세 가지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에러 처리를 위해서 만든 이런 것들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세션에 멤버가 없는 경우는 이건 로그아웃 되는 경우겠죠. 이 경우는 리다이렉트를 시켜줍니다.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면 이것은 홈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인 해야 되겠죠. 어떻든 세션 변수에 멤버 넘버가 없는 경우는 비정상 처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완료됐고요. 멤버 에디트가 되고 멤버 이 부분이 에디트 HTML이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 HTML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모델은 이제 변경시킬 필요 없고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뷰 그 다음에 멤버 레지스트를 에디트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모델 템플릿 뷰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따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 아랫부분에서 보시면 정보 변경 이렇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정보 변경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도 정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ID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중복 확인 같은 건 필요 없고 여기 화면에서 읽어온 ID를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비밀번호 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아래 부분은 네임이죠. 네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디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것에서 value는 줘야 됩니다. value는 바로 우리가 읽어온 걸 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전 이 views에서 읽었던 이 멤버 네임을 여기에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일에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온 이메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뿌려졌고, 약관 부분은 또 필요 없죠. 회원가입에서 가져온 것이 때문에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변경 변경하기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온클릭은 업데이트 멤버로 제가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멤버로 하면 회원 정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화면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 체크 아이디 부분은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레지스터 멤버를 업데이트 멤버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이제는 뭘 했냐면 모델 뷰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URL에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URL에서 있죠. 여기다 심는 것이죠. 이 에디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보 변경에서 뜨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변경을 우리가 메뉴 관리하는 곳에 가서 안 헷갈리시죠?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에디트라는 링크를 이제 걸어주면 이 화면에서 정보 변경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아이디는 변경이 안 돼야죠. 보여만 주고 송파넷 그리고 뭐 메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멤버 에디터를 좀 보완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필수는 필요 없죠.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멤버 인서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업데이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부분 멤버 아이디 부분은 우리가 받지 않고요. 멤버 네임과 이메일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멤버 네임은 편의상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멤버 네임이 비었을 때 이제 수정에서는 이름을 꼭 넣게 만드는 거죠. 비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여기가 멤버 네임이 되겠죠. 멤버 네임이 되고 멤버 네임 이렇게 하게 되면 멤버 네임을 안 넣은 경우에는 에러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메일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정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인 거죠. 지금 이런 형태의 응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두 개의 이 두 개의 변수를 일단 받았고요. 멤버 우리가 이제 넘겨줄 것은 바로 멤버 네임과 멤버 이메일 두 가지만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읽어서 넘겨주었고요. 화면에서 리프레시를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에러가 나겠죠. 이렇게 나야 되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변경하기 하면 이렇게 이제 멤버 인서트란 URL을 호출하면서 네임과 이메일의 값을 넘겨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이제 입력하게 되는 뷰에 있는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변경하기 할 때 AJAX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이제는 이것을 멤버 업데이트 처리가 됩니다. 업데이트 처리해서 호출합니다. 잠깐 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드렸었죠.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에디트로 멤버 에디트 HTML에서는 뿌려졌고요. 멤버 업데이트로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게 멤버
네임이죠. 화면에 두 개를 받기로 했죠, 우리가. 네임과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임은 언더바를 붙여서 넘어왔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받아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처리했던 방식 그대로 이걸 그대로 쓰게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멤버가 세션에 있는 경우에 멤버 넘버를 이렇게 받게 되고 get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멤버라는 모델에서 하나 한 건을 get을 해오고요. 이제는 멤버 앞에서 넘겨받은 이 멤버 네임을 여기에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멤버 이메일. 이것은 바로 이 받은 이메일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에 저장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볼까요? 업데이티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1이 되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멤버 넘버가 세션에 있을 때죠. 없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션 변수에 멤버 넘버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돼서 멤버 네임과 멤버 이메일이 세이브해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된 상태고 이 경우는 에러 처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멤버 업데이트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URL에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었으면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뷰즈에 보시면 이 두 개의 필드만 넣었고 작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리프레시를 해보고요. 왔습니다. 제가 1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1 이렇게 해서 변경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떴는데 제가 이 풀어야 됩니다. 에디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여기에서 정상 처리되겠죠. 처리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정이 된 경우에 정상 처리되었으면 우리가 초화면으로 보내보겠습니다. if obj.flag가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 보시면 우리가 플래그를 0일 때가 정상 처리됐습니다. 정상 처리된 경우는 루트로 0이죠.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고요. 정상 처리 안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해봐도 됩니다. 바로 멤버 네임으로 제가 리다이렉트를 이렇게 포커스를 멤버 넘버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 난 경우에는 멤버 네임으로 포커스 가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수정이 된 경우는 이 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요. 리프레시 하고요.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경하게 합니다. 멤버 아이디 되네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멤버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뷰즈에 보시면 멤버 업데이트죠. 그리고
여기가 멤버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멤버 인서트로 되어 있었죠. 업데이트가 되면 정상 작동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렇게 줘서 변경하게 하면 멤버 업데이트 did라고 뜨고요. 추화면으로 이렇게 분개하게 됩니다. 일단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드 중에서 이 보드를 눌렀을 때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로그 아웃한 상태에서 보드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역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로그 아웃 상태에서는 이 보드에 접근이 안 되게만 하는 곳까지만 제가 만들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동일합니다. 어디냐면 보드는 바로 우리가 보드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홈이 있죠. 그리고 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액세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을 동일하게 여기도 적용하면 됩니다.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되죠. 이렇게 되면 멤버 키가 있는 경우에는 세션에 멤버 넘버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리다이렉트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세션 변수에 멤버 넘버가 있는 경우는 멤버 넘버와 멤버 네임을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리고 콘텍스트에 멤버 넘버, 멤버 네임을 쳐내줍니다. 여기까지가 프레임워크를 잡을 때는 표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공통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는 RS 보드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제는 RS 보드도 이제는 이렇게 컨텍스트에 넣어서 쓰게 되고요. 컨텍스트는 이제는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로 대체하게 되면 좀 전에 했던 이 보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션 변수에 멤버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로그인 안 된 상태이죠. 이 경우에는 리다이렉트로서 홈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와서 멤버 넘버를 여기 넣게 되겠죠. 컨텍스트 넣게 되고 네임도 넣게 되고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에서 보드 리스트가 뿌려집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든 화면에 다 들어가겠죠. 거의 이 포맷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프레임워크 잡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플랫폼 학습에서 로그 아웃 된 상태이죠. 여기서 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게 다시 안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송파넷을 이렇게 제가 넣고요. 로그인 하게 됩니다. 로그인 되었습니다 하고는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드로 들어가면 이제는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이 위에 보시면 송파넷님이 이렇게 이제 네버바이에서 메뉴 관리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사용자 관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관리는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게시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업무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사용자 정보를 어떻게 잘 모아서 항목들을 또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 로그 데이터 등을 모아서 분석을 해서 그 사용자를 잘 이해하는 데이터 분석이죠. 데이터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고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고요. 이상 오늘까지 5시간에 걸쳐서 사용자 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